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정리하고 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연예가 파일인데요.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신상옥 감독과 배우 최은희 부부, 이 부부 두 분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출연한 이 다큐멘터리가 미국에서 공개되면서 상당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그 최은희 신상옥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정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중반 후반까지 대표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영화계의 거장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사실 78년부터 86년까지 북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재조명한 그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썬댄스 필름 페스티벌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뭐 프리미어 시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사까지 만석을 이루면서 화제 만발이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78년에 최은희 여사가 처음에 납북이 되고 나서 홍콩에서 그 이후에 바로 그해 여름에 찾으러 간 신상옥 감독이 같이 또 납북이 되고 나서 86년까지 그 북에서 영화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갔고 또 어떻게 탈출했을까 늘 궁금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국 출신의 감독 2명이 그 재조명을 한 겁니다. 가족들을 설득을 해서 또 자녀분들하고 최은희 여사의 인터뷰도 실었고 미 전 뭐 CIA 관계자라든지 그때 당시 홍콩에서 수사를 맡았던 뭐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증언을 다 받아내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육성이 담긴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럼 납치 지시를 그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했었던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국제적인 파장까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제목이 연인과 독재자입니다. 좀 더 이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요. 어떤 여정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 최은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청춘 스타로서 군림을 하고서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안양예고의 이사장으로 전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때 양귀비라는 영화의 투자라든지 출연에 대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홍콩행을 결정을 했었던 건데 신상옥 감독과도 작품을 하면서 만나게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상옥 감독이 신진 감독이었으면 최은희 여사는 정말 탑스타에 이미 올라섰을 때거든요. 두 사람이 결혼부터 또 작업을 할 땐 동반자로서 항상 세간의 이목을 집중을 시켰는데 영화 투자차 갔었던 최은희 여사가 홍콩에서 정말 고무보트 같은 걸로 북으로 납치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영화 활동을 하면서 정부의 미움을 받았다더라 등등 여러 루머가 있었던 신상옥 감독이 같이 또 납북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뭔가 기획된 그 신상옥 감독이 기획을 해서 갔던 것이 아니었느냐 여러 가지 루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녹취록이 어떻게 녹취가 된 건가에 대한 배경을 보니까 신상옥 감독이 나중에 우리가 탈출을 하고 그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말을 안 믿어줄 수도 있으니 이걸 모험을 걸고라도 녹음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녹음기를 그 최은희 여사 가방에 넣고서 그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을 하러 갔었다는 그런 스토리가 같이 또 공개가 됐는데요. 두 분이 영화 같은 인생 스토리가 이번에 또 같이 또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또 새삼 또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육성이 담긴 그런 테이프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현지 반응이 더더욱 뜨거웠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두 사람을 북으로 오게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이 맨날 이렇게 징징 우는 장례식 같은 분위기의 영화만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국제 영화제에 출품할 수 있는 그런 수준급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신상옥 감독이 그러면은 뭔가 아내를 일부러 데리고 가서 뭔가 대접을 받으면서 영화를 하기 위해서 북행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좀 씻어낼 수 있는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이 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그런 녹취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또 이제 신상옥 감독이나 최은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부침이 있는 가운데도 그때 탈출을 할 때 86년에 탈출을 할 때도 북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아서 믿음을 얻어서 비엔나까지 가서 미국 대사관으로 탈출을 해서 성공을 했는지 그 여정 같은 것이 사실 드라마틱하고 그 어떤 영화도 그걸 따라올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늘 까도 양파 같은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스토리였는데 우리나라의 감독이 아니라 그 영국 출신의 감독들이 주목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이 또 시사하는 바가 더 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큐멘터리지만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또 당시 영화계 두 거목 늘 세관의 이목이 집중됐었거든요. 요즘
작품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네. 다큐멘터리가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네네. 2006년으로 기억하는데 신상옥 감독은 돌아가셨고 네. 배우 최은희 씨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최은희 여사는 신상옥 감독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신상옥 감독을 기리기 위한 영화제를 만드는데 같이 힘을 보태서요. 네. 신상옥 청년영화제를 공주에서 해마다 한 5회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네. 거기에도 같이 조력을 했었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회고록을 내기도 하고 강연이나 방송 출연을 하면서 어떻게 북에 납치가 돼서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생생한 증언을 했었고 또 남편이었던 신상옥 감독에 대한 어떤 예술계의 거장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다녔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최은희 여사는 경기도 쪽의 요양병원에서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노안으로 좀 병원에 있으시기 때문에 네. 아드님하고 며느님의 보필을 받으면서 이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때 우리 영화계 큰 두 인물이었는데 네. 이렇게 또 새롭게 조명이 되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2014년이죠. 벌써 1년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네. 방송됐던 그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에서 토토가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네. 그때 하면서 이제 가요계에 정말 엄청난 복고 바람이 불었는데 네. 이번에는 90년대 중반인가요? 중반에 활동했던 가수들이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가수들일까요? 굉장히 저희가 다 반가워요. 소환을 해내고 있죠. 요즘에 네.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 보면은 한참 90년대 후반, 중반 그때 활동했던 스타급들 그러나 네. 지금 활동하지 않는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듣고 노래를 듣는 시간이 있어서 좋아하고 네. 있고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그때 당시 노래들 막 재조명하면서 무한도전 토토가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H.O.T가 뭐 재결성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모아지는 귀결점은 뭐냐면 H.O.T도 데뷔 20주년을 맞이해서 이벤트성으로라도 공연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가요계 일가 모든 분위기는 다 그렇고요. 네. 거기다 이제 잭스키스가 97년에 데뷔를 또 했었잖아요. 양자구도였었는데 이분들도 또한 이제 데뷔 뭐 19주년 이렇게 네. 돼서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기획들이 있다더라 또 있고요. 또 3인조였던 구피 댄스 그룹이 있었는데요. 네, 있었죠. 이분들이 H.O.T.하고는 데뷔 동기잖아요. 네. 예, 이번에 올해 상반기 중에 뭔가 음반을 낼 예정이라고 전해져 있는데요. 네. 또 SES 저희들한테 원조 요정 이렇게 얘기를 많이 그렇죠. 수식어를 붙게 네. 만드는데 97년에 데뷔를 해서 2002년에 해체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해체를 하고 나서도 2009년부터는 해마다 뭔가 바자회라든지 뭔가 봉사 나눔을 위한 모임에는 항상 동참을 했었거든요. 예. 올 상반기 중에 음원을 꼭 공개를 해서 수익금은 모두 기부를 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서 그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원만 공개해도 반갑지만 네. 그 이후에 음원 공개와 함께하는 어떤 행사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좀 기대하는 그런 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40대 이후로 넘어가면은 나는 문화 소비 주체가 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약간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문화를 하면서 문화 차원에서 그분들을 다시 소환해내서 활동할 수 있게 중심을 서게 만든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문화 소비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참 바람직하다. 문화가 선방향으로 흐르고 있구나. 대중문화가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번에 터보 같은 경우에 3인체로 네. 컴백을 하면서 3월에는 또 공연을 단독 콘서트를 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 발 물러서 있던 분들도 50대, 60대이신 또 선배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에 매진을 하겠다는 의욕을 많이 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터보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요. 네. 터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하기 전에 이미 네. 인기가요 프로그램에서 또 1위를 그럼요. 하는 그런 저력을 발휘했고요. 이 복고 열풍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추억을 네. 되새기면서 그때의 열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그럼요. 훈훈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맞습니다. 네. 8, 90년대 큰 사랑받은 가수 하면 우리 또 변진섭 씨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최근 재조명되고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응답하라 1988에서 그때 당시에 히트쳤던 노래들이 이게 네. 계속 나왔잖아요. 네. 먼저 얘기를 안 해줬대, 제작진은. 그러나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인기 스타였으면 그렇죠. 내 노래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 나올까를 찾는 그런 재미로 드라마를 봤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라디오 출연뿐만 아니라요. 이분이 인기가요의 정말 10대 아이돌 그룹이 거의 다 주름 잡고 있는 그 네. 인기가요 순위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인기 모았던 뭐 너에게로 또다시를 불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12월에 음반을 냈었던 타이틀곡 하루하루도 부르기도 하면서 네. 지금 아직 저력 살아있어 데뷔 29년 차지만 나 아직 네. 멀쩡해를 보여주기도 했고 네. 콘서트가 지금 서울부터 시작해서 해외까지 이제 올 상반기 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해외까지. 자신의 모교에서 얼마 전에 공연을 했는데 네. 만석이었다는
있었답니다. 네. 2,500명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하니까 이게 드라마나 한편에도 영화가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도 있고요. 아까도 저희가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영화 얘기 잠깐 더 했었잖아요. 도가니도 마찬가지였었고 사회의 이면을 들춰내는데 큰 몫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가요라든지 드라마가 예전에 있던 문화를 다시 들춰내면서 문화를 또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정말 큰 효과를 해냅니다. 역할을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응팔을 통해 변진섭 씨가 재조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종영은 됐지만 응팔 얘기가 나온 김에 치타 여산의 큰아들이죠. 정봉이로 잘 알려진 큰 사랑을 받았어요. 안재홍 씨. 열애설이 났더라고요. 네, 인정을 공식적으로 했고요. 자신의 학과 후배, 그러니까 연기자 지망생인데 5년 아래의 그 여자친구하고 2년째 사귀고 있다. 근데 원래 성격이 이렇게 가리고 막 꺼리 끼고 남의 시선 막 피해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치타 여산 라미란 씨의 그 아들로 나오면서 뜨면서 그게 이제 공개가 확 된 거잖아요. 서로 굉장히 즐겁게 만나고 있다라는 건데 학과의 선후배로서 같이 작품 활동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공통의 분모를 찾게 되고 연인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쁜 만남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작품 통해서 또 새롭게 조명된 친구입니다. 이동희 씨도 열애 인정했잖아요. 굉장히 걸출한 몸매의 소유자 정호연 씨하고 9년 연하의 여자친구인데 도전 슈퍼모델 출신이거든요. 아직 학생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참 그 예쁜 그 몸매에도 또 굉장히 순박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이동희 씨가 많이 좋아한다더라 이런 또 후일담도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몸매도 예쁜데 성격도 좋고 순수하기까지. 특히 이제 응팔에서는 무명의 배우들을 많이 인지도 있게 끌어내준 점도 많은 분들이 좀 의미 있게 들여다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참 무명에서 스타로 한 단계 급부상한 배우들이 좀 많아요. 배우 하정우 씨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연기 잘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하정우 씨 전부터 이제 그림 실력이 수준급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하정우 씨가 그린 그림 수준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또 이렇게 돈이랑 연관을 짓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꽤 높은 가격에 팔린다고요? 네, 뭐 최고로 비싸게 팔린 게 한 작품이 한 1,800만 원 선이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 동생도 미술을 전공해서 뭐 전시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근황을 저도 들었는데 하정우 씨가 워낙에 그림 쪽에 소질이 많아서 전시회도 많이 했거든요. 국내외에서 2004년부터 독학을 해가지고 그림 이렇게 수준급인데 사실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연기로 다 분출이 안 되는 걸 어디를 쏟아내야 될까 하다가 제일 좀 잘못된 삐딱한 방향으로 가는 게 술에 취해 계시는 분들 항상 근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송일국 씨 삼둥이 아빠 송일국 씨 같은 경우는 철인 3종 경기를 운동으로 풀고 있잖아요. 근데 하정우 씨 같은 분들은 정적인 미술 그림 작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작년 3월인가요? 뉴욕에서 전시했을 때는 16점 모두 다 완판이 됐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호당 한 2-30만 원 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진 작가는 뭐 한 5만 원에서 뭐 10만 원 선 이러니까 일단 신진에서 중견 사이는 온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정우 씨 말고도 그럼 이렇게 그림 실력 뛰어난 배우들이 꽤 있어요. 김혜수 씨도 그렇고 몇 분 계시죠? 김혜수 씨하고 심은하 씨 같은 경우는 개인전을 열기보다는 뭐 아트페어라든지 경매를 통해서 작품을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 뭐 작품이 판매가 될 때 한 작품당 뭐 한 500만 원 선이라더라 이런 전언은 있는데요. 조영남 씨가 아무래도 좀 대표적인 그러니까 중견 화가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아 저분은 정말 수준급이다. 진정한 작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수준급인데 이미 작품에 대한 가격은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조영남 씨 작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보통 한 작품당 이렇게 판매가 된다고 하고요. 구혜선 씨 같은 경우도 한 2차례 정도, 최백호 씨도 2차례 정도 개인전을 열었었고 아까 강서구 씨도 나왔었잖아요. 굉장한 수준급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정말 부업이 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소통을 또 그림으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기도 해요. 강소우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전해 들은 얘기로는 클래식에도 굉장히 죄가 깊다고. 지금 라디오 DJ도 클래식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렇군요. 부럽네요. 다방면으로 재능들을 보여주셔서. 지금까지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우리 연예가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